네, 오늘 수업은요, NCS 직무 역량에서 논리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그 역량을 체득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역량은요, MEC라는 도구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크게 가름이 될 텐데요. MEC는요, 핵심을 짚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러한 아주 전략적인 도구로 잘 알려져 있는 도구입니다. 오늘 이 도구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오늘 강의 핵심 내용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살아가는 데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좀 현명하지 못한 관점은 이렇게 소수만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덜 현명한 관점은요, 동일한 것만 보죠.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조금 산만하긴 하지만 꽤 괜찮은 관점이고요. 네.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최상의 관점은 같은 동종의 것을 살펴보는 그런 능력이죠. 구체적이면서도 동종의 것들, 같은 종류의 것들을 살펴보는 이러한 능력.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논리적 관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직 트리, 논리적 관점. 나오죠? 어떤 문제 해결이 돼 있으면 그 안에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같은 종류의 것들을 계속 파생해 나가는, 브레이크다운 해가는, 그죠? 이 그림과 똑같죠? 이런 것들을 논리적 관점, 로직 트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꽤 오래전에, 10년이 훌쩍 넘었죠. 20년 가까이 되는데, 남대문, 이 국보위로의 남대문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문가들이 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핵심 문제들이 나왔고요. 만약에 그 문제 파악하는 도중에 한 개라도 놓친 게 있다면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떤 해결을 대하는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하겠죠. 그죠? 원인을 찾아내는데 놓치는 것이 없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잘 찾아냈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이 부분처럼 고의 또는 실수로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라는 것은 빼놓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그 온전한 문제 해결 방법이나 그 구성 요소를 찾아내는 것, 이렇게 논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MEC라고 하는 도구는 영어의 앞자입니다. 영어 앞자. 서로 배타적이고, 여기 A서부터 H까지 다 서로 배타적이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합의되는, 그죠?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는 전체 집합체, 이걸 MEC라고 합니다. 앞자를 따서. 그래서 쉽게 MECE 그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ME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MEC라고 대부분 많이 부르니까 여러분들도 MEC라고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MEC는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은 요소라는 내용을 잘 갖춰져 있는 아주 영어 약자입니다.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이렇게 논리적 상태가 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을,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인식해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죠. 그죠? 이 합리적인 선택은 이 논리적 기반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이죠. 창의라는 부분은요, 나중에 교과목 수대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 A, 경우의 수 B, 경우의 수 C. 그죠? 절차는 이 논리적 MEC에서는 절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알고리즘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경우와 순서, 시퀀스, 이게 1번인지 이게 2번인지, 그죠? 어떤 순서가 중요하죠. 어쨌든 알고리즘과 이 MEC는요, 그 근본 프레임이 아주 비슷합니다. 쉽게 연상이 될 겁니다. 자, MEC가 된 경우죠.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은. 우리가 가위바위보는요, 완벽한 MEC입니다. 그죠? 누락되거나 중복됨이 없죠. 그죠? 이 그림 보시면요, C번은 중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항목은요, 이 공란이 빠져있죠. 공란. 여기 MEC가 잘 됐죠. 이런 것들 MEC라고 합니다. 자, 이제 MEC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정리가 됐을 것 같고요. 여기 제조업체 사장님입니다. 제조업체 사장님 이미지와 비슷한가요? 그 제조업은요, 수익을, 이익을 잘 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차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MEC적 접근 방법을 제시를 해보죠. 자, 어떤 접근 방법?
누락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적응 방법. 살펴봤더니요, 예. 회사가 인풋, 벌어들이는 부분, 회사가 지출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의견이죠. 회사 자체의 문제와 회사 외부 경영 환경의 문제를 봐야 된다. 좋은 것 같아요. 비용과 같이, 예. 비용과 같이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죠? 네. 양적인 개선, 질적인 개선 다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적용이 되는데, 이 수익 개선을 위해서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장 잘 적용이 됩니다. 앞서의 회사 내부와 회사 외부의 것으로 접근한다면, 네, 이건 회사 내부의 문제겠죠. 그러면 회사 외부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수익 개선, 회사 내부를 초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문제 해결에 좋은 아주 적합한 MEC 도구가 적용이 되죠. 자,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네. 자,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했고요. 주택을 구입할 만한 기초자금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아파트를 잘 살펴보고 구입하려면 어떠한 체크리스트가 좋을까요? 뭐 다 꽤 괜찮은 체크리스트인데 들어가 볼게요. 이 아파트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죠? 중요한 문제죠. 아파트 외부의 문제. 아파트 자체는 그 아파트 건물 자체가 있고요. 부속물 있잖아요, 그죠? 뭐 내부의 조경시설이나 뭐 편의시설, 그 다음에 주변에 자연환경, 녹지가 잘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세권이라고 하죠. 예. 병원은 가까이 있는지, 교통편은 편리한지. 네. 이렇게 그것과 그것 위의 것이라는 MEC의 접근을 우리가 적용하면 좋은 아파트를 구하는데, 네, 꽤 유익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회사에 입사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변 동료 중에 오대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내가 요새 체중이 자꾸 들어서 고민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근데 본인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주 피지컬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자기 신체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예,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이 오대리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MEC적 접근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했죠. 예,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잘 됩니다. 양적인 다이어트 방법, 질적인 다이어트 방법. 괜찮죠? 그죠? 예, 내 자신에 대한 방법, 내 자신의 주변의 어떤 생활 습관에 대한 방법,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근데 이것도 예, 우리가 먹는 부분, 그 다음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부분, 네, 먹는 부분과 칼로리 소모하는 부분, 이렇게 패러다임을 적용하면 아주 MEC적 접근 방법에서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일 겁니다. 물론 여기 디테일하게 먹는 방법, 기본적으로 삼시세끼에 기본적인 것들만 먹는지, 아니면 간식이나 야식들을 너무 많이 먹는지, 섭취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는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 관건입니다. 그죠? 네. 자, 칼로리 소모하는 부분인데,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조금씩 꾸준하게 운동하는지, 아니면 운동할 기회가 없어서 이게 누적된 지방질이나 칼로리들이 쌓이고 있는지, 그죠? 이것도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 문제 해결의 중요한 관점은 이렇게 첫 번째 관점에 대한 해결점, 1차축 해결이 가장 중요하죠. 자, 잘 아는 친척분이 있는데 정년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오프라인 가게, 가두 매장을 차렸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매출이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매출 부진의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지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적용시켜 봤더니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양적인 해결 방법, 질적인 해결 방법. 가게 자체의 문제와 가게를 둘러싼 환경. 그죠? 가게 매출 부분, 가게 소비 부분. 잘 적용이 되는데, 이 오프라인 가게 매장의 문제 해결 방법에 어떤 것이 가장 누락되거나 중복됨이 없이 잘 적용될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여기에는 처음 나는 방법이죠. 매장 자체에 방문하는 고객 숫자는 부족하지 않은지, 양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방문 고객이 실제 방문했지만 고객들이 실제로 얼마나 구매하는지, 질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적인 방법, 질적인 방법. 이 적용 방법을 적용해 봤더니 이런 해결점들이 나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과제는 아니니까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양적인 방법, 질적인 방법들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죠? 자동차. 뭐 시기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자동차를 선택해야 되겠지만, 자동차를 선택할 때 가장 나한테 잘 맞는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가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고민을 해봤더니요. 네. 자동차 선택 기준은, 네. 비용과 가치.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 가성비. 네. 근데 사실 비용은 경제성이잖아요. 예. 가치는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해주냐, 기능성이고죠, 가성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가성비 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사실 우리가 시기와 장소 상황에 맞는 자동차 선택 기준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입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어떤 사람은 유지 비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한 1년, 2년 타다가 처분할 때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입 가격, 유지 비용, 처분 가격, 이 세 가지 것들이 잘 반영이 된 경제성 있는 자동차 선택해야 되고요. 기능성은 사실요, 주행할 때 성능과, 그죠? 그 다음에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성능,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가만히 주차하고 있을 때 성능도 뭐 중요하겠지만, 뭐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주행과 충돌할 때 성능. 두 가지가 자동차 선택 기준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시가 없어도 이렇게 자동차 선택 기준을 우리가 뽑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예시가 없네요. 앞에 나왔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질적 양적 뭐 그것들을 활용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1차축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내셔도 됩니다. 네, 앞에 가성비 비용과 가치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활용했는데요. 자, 피부를 좋게 하는 방법. 네. 꼭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일 수도 있어요. 세 가지. 그죠? 네. 어쨌든 지금은 두 가지. 네. 뭐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죠. 직접적인 것은요, 물리적으로 피부를 자극하고 피부를 관리해 주는 거죠. 간접적인 방법은요, 피부는 우리 내장기관, 우리 오장육부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건강 상태가 반영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음식이나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그죠? 뭐 세수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은 피부 관리에 가장 좋은 MEC적 접근 방법이죠. MEC. 네. 잘 써지지 않네요. MEC.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첫 번째 1차축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뭐 7, 8가지 살펴봤는데 1차 논리가 중요하고요. 물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2차축이 누락되지 않은 게 나와서 이렇게 쭉 해결해야 될 대안이 나오는 게 좋은데, 오늘은 논리적 사고 MEC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오늘 소개된 게 여기 나오는데요. 소개 안 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시니까 대내, 대외, 순기능, 역기능. 앞에 참새 에피소드 얘기할 때 나왔죠. 증가, 감소. 그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증가하는 부분, 감소하는 부분. 고정과 변동.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것이냐, 미시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했을 때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다 두 개씩이에요. 그죠? 두 개씩. 두 개씩입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들어봤더니 50대 50이에요. 그죠? 균형되죠? 대외, 대내. 균형되죠? 순기능, 역기능 균형됩니다. 증가하는 부분, 감소하는 부분. 그죠?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남자, 여자. 그죠? 네. 그렇게 50대 50의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문제 해결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세 가지의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나와 있죠. 그죠? 예, 많이 고민되는 거죠. 갑질 건전 방안. 갑질 건전 방안은 이게 어떤 이슈가 현실화돼서 직장 괴롭힘 금지가 되는 그런 법안도 생겼습니다. 나중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건절 방안, 체육계에 만연하고 있는 폭력 건절 방안,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MEC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두 가지로 출발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일까요? 세 가지일까요? 그죠? 일단 두 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자, 갑질 근절 방안, 음주운전 근절 방안, 체육계 근절 방안은 현재 상태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없애거나 줄이자는 얘기죠. 그죠? 이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요, 예, 제도적, 정책적 방법과 교육적 방법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방법은요, 어떤 근본 원인이 어떤 환경이나 제도 개선에 있을 때 제도적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교육적 방법은요, 사람들의 어떤 제도적인 것보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에서 해결 방법이 있는 거. 예, 그래서 제도적인 방법을 non-training, 그 다음에 교육적인 방법을 training, 예, 줄여서 이거는 non-T, 이건 T 그렇게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제도적인 방법, 교육적인 방법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non-T와 T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로 해결이 됩니다. 정말 이 두 가지로 해결될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적인 방법과 교육적인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뭐 많이 들어보고 본인도 그렇게 실행을 해본 경험들이 많은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MEC적으로 잘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서 태도와 습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가 좀 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갑질 근절 방안, 뭐 음주운전 근절 방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회 제도의 어떤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뭐 많이 해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예, 지금 이제 대학교의 당면과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곳일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대학의 학생들이 뭐 인구 감소세이기 때문에 대학 앞으로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 건지 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건이지만, 오늘 이 슬라이드에서는 대학 취업률 향상 방안을 위해서 검토해야 될 MEC적 접근 방법. 네. 이제 당장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출발점이 뭐 일단 여기도 두 개를 만들어 놨고요. 예. 아까 봤던 것들인데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적용하면 여기 해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학 취업률 향상 방안 같은 거는요, 이 출발점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여기 밑단에 정말로 실행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도출이 했는지 그것들이 더 관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1차 축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봤으니까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률 향상 방안은요, 학교 자체에서 해야 될 일과 학교 외부적으로 해야 될 일. 물론 이 두 가지 다 학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내부에서 해야 될 일, 학교 외부에서 해야 될 일.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학교 외부의 일은요, 학교를 계속 지속적으로 마케팅 하듯이 홍보해서 그 이미지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온라인 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처럼 뭐, 각종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공공장소에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학생들이, 우수 학생들이 유치가 돼야지 그 학교의 취업률도 뭐, 비례해서 뭐 상상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이나 학교에, 홍보를 합니다. 학교에 가서는 우리 대학은 이런 장학금 제도와 어떤 제도가 있다. 기업에 가서는 학생들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있다. 당신들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홍보하겠죠. 그다음 학교 내부는 그죠? 교원 역할, 그죠? 교수님들의 역할이죠. 교수님들이 뭐 잘 짜여진 커리큘럼과 뭐 실습 위주의, 그다음에 올바른 평가 등등. 그다음에 여기 행정직원분들이 학생분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여러 가지 환경적 제도적인 배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이 두 사람들이 도와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 취업률 향상 방안은 우리 앞에 있는 당면 과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MEC 도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미 다 인지하고 있고, 이렇게 좀 꼼꼼하게 놓치지 않게 문제를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늘 하고 있어요. 그죠? 덜렁덜렁거리지 않고. 그렇지만 이 MEC라는 도구의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의사결정, 그 다음에 말하기, 글쓰기가 이렇게 MEC적 방법으로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게 실행한다면 아주 좋은 변화들,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수익 개선을 위해서 MEC적 접근 방법으로 매출 증가와 코스트 절감을 찾아냈고, 그 결과치로 이러한 문제 해결, 실제 해결해야 될 대안들이잖아요. 이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찾아냈습니다. 방법론들이 구조화됐죠. 그죠? 구조화됐다는 건요, 이렇게 틀이 갖춰져 있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과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에 이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시에 일을 벌려놓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물론 멀티태스킹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취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학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청소하기, 빨래하기, 밥 먹기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동시에 해야 되죠. 그죠? 예. 쌀을 씻어서 전자밥솥에 앉혀놓고 청소기를 돌리면서 세탁기 돌리고 멀티태스킹 해야 되죠. 그런데 기업체나 조직은요,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뽑아야 되는데, 우선순위는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5점 만점에 5점, 어떤 일이 제일 시급한 일인지 5점 만점에 5점, 그리고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을지 5점 만점에 5점. 그래서 이 A라는 방법이 15점이 나와서 1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방법은요,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아서 우선순위가 7순위로 밀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사장님 입장,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문제 해결을 방법론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하는 것은 경영진의 몫이고, 실무자들은 이렇게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대안을 만들어내는 MEC의 도구를 오늘 학습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시기가 있어요. 사람도 젊었을 때, 나이가 먹었을 때 중년, 노년이 있듯이 기업도 흥망성쇠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국가나 그 시기에 가장 적절한 순위를 뽑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기업에서 많이 쓰는 세 가지 도구는 중요성, 시급성, 임팩트,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또 다른 요소를 넣을 수가 있죠. 그 시기에 맞게. 그래서 우선순위 뽑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면 정말 MEC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우리가 오늘 학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슈가 되게 많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슈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인지하거나 들었던 의사정원 문제는 요즘에 많이 핫 이슈죠. 그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이슈를 다왔던 네티즌들의 악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요. 당장 악플 방지는요, 아까 트레이닝, 난 트레이닝, 제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착하고 아름다운 선풀, 착한 리플 만드는 선풀 운동 등등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겨울에 12월달, 1월달에 많이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 과연 축제인지 아니면 그 수십만 마리의 산천어를 얼음 밑에 가둬놓고 학살하는 건지, 이런 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논란이 축제로 이제 승화되니까 매년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런 것들. 자, 이런 이슈를 해결하려면 MEC적 접근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과 배경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왜 이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쟁점이라는 것은요, 합법과 불법의 관점인지, 법으로 규제해야 될 관점인지, 아니면 순기능과 역기능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그죠?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합법과 불법의 관점, 순기능과 역기능의 관점. 이렇게 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악플은 순기능과 역기능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죠. 그죠? 의사의 증원 문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의사가 너무 적으면 의료가 좀 수준이 떨어지지만, 의사가 너무 많으면, 그죠? 의료인들의 숫자가 많아서 거품이 끼고, 그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겠죠. 집단 학살, 이것도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것도 순기능, 역기능. 이제 사회적 이슈를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순기능, 역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점을 뽑아내시면 MEC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쉽게 잘 조출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 이 MEC를 뽑는 개선 방안은 이 시간, 장소, 상황이 잘 배어 들어간 적합성, 그죠? 제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서 그 상황에 맞게, 이걸 우리가 적합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적합하게 문제를 뽑을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너무 실용에 치우쳐서 단기적인 것만 뽑아내고 장기는 버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느 특정한 사람만 더 이롭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아니면 똑같이 평등하게 할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이 쉽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MEC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인 어프로치는 아마 그 학업이라든지 앞으로 면접 준비라든가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에 입문하셔서 사회생활 하실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